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전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주간 리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1월 셋째 주 글로벌 증시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는 정말 숨가쁜 한 주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버블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짚어보죠. 지난주 코스피 흐름이 정말 극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 11월 17일, 코스피는 1.94% 상승하며 4,089선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18일에는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확산되면서 3.32%나 급락했습니다. 장중 4,000선을 이탈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7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떨어졌죠. 사흘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네요. 그 다음은 어땠나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강했죠. 그런데 목요일 밤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자 금요일 21일에는 1.92% 반등하며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22일에는 다시 3.79% 급락했습니다. 한 주 동안 4% 가까이 떨어진 거군요. 외국인 매도가 심했나요? 주였습니다. 특히 금요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주간으로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도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화요일 대폭락 당시 1조 2천억 원을 홀로 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서는 등 변동성 장세에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반도체주들은 어땠습니까? 두 종목 모두 큰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초 10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화요일 급락장에서 9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이 나온 목요일에는 4.25% 급등하며 10만 600원까지 올라갔지만 금요일 다시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극적이었는데요. 이달 들어 6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지난주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74%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총 격차가 정말 많이 좁혀졌네요.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주초 1,450원대에서 시작해 주말에는 1,47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함께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원화가 2.63%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최대 관심사였던 엔비디아 실적부터 짚어주시죠. 네, 엔비디아는 11월 19일 장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는 20일 오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5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인 549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3달러로 예상치 1.25달러를 넘어섰죠. 완전히 깜짝 실적이었네요.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정규장에서도 초반에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아시아 증시까지 동반 상승했죠. 하지만 장 후반 급격히 반전되면서 결국 하루 만에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인공지능 관련 업종의 고평가 위험을 언급했고, 마이클 바 이사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 수준이라며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대비 수익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우려가 재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날 변동성으로 최대 3,200억 달러,
우리 돈 430조 원 규모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더구나 피터 틸이 운용하는 펀드가 엔비디아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도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전체 미국 증시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월요일 18일 S&P 500은 0.9%, 나스닥은 0.8% 하락하며 인공지능 버블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 19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S&P 500이 0.38%, 나스닥이 0.59% 반등했죠. 하지만 목요일 20일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1.5%, 나스닥이 2% 급락했습니다. 목요일 장중 분위기가 정말 극적으로 바뀐 거네요. 네, 장 초반에는 700포인트 넘게 오르던 다우존스가 결국 390포인트 하락 마감했으니까요. S&P 500은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비중 상위 종목 중 32%만이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정도로 약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금요일 22일에는 뉴욕 연준 총재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로 S&P 500이 0.98%, 나스닥이 0.88% 반등했지만 주간으로는 4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비트코인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1월 초 12만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이 지난주에는 8만 7천 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30% 가까이 폭락한 겁니다. 이는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죠. 네, 오랫동안 지연됐던 9월 고용보고서가 20일 발표됐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11만 9천 개 증가해 예상치 5만 5천 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4.3%에서 4.4%로 소폭 상승했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버라이즌이 1만 3천 명, 약 13%의 인력 감축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 구조조정 소식도 이어지고 있어 고용시장의 양면성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장 급락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단기 조정론입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밴드를 3,800에서 4,200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 투자 심리는 단기 위축됐지만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둘째, 유동성 속도 조절론입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선행 PER이 10.5배로 평균 대비 부담이 낮아진 반면 선행 EPS는 11월 한 달간 8.3% 증가해 실적 펀더멘털은 견조하다고 분석합니다. 셋째 관점은 무엇인가요? 구조적 전환 기론입니다. 슈밥의 네이선 피터슨 연구원은 엔비디아 수요는 문제가 아니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과도한 인프라 투자와 채권 발행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업들이 수익성을 입증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 입증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공존합니다. 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증권가 전망은 어떤가요? 흥미롭게도 주가가 조정받는 와중에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하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가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14만 원, SK하이닉스는 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D램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고부가 제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82조 2천억 원으로 전망하며 이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가는 떨어지는데 실적 전망은 오히려 좋아진다는 게 역설적이네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의 특징입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올 4분기 디램 수요가 공급의 3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심각한 수급 불균형 상황이죠. HBM 전환, 공정 전환으로 범용 디램 생산이 제한되면서 공급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을 80조 원으로 전망하며 범용 디램 영업이익률이 내년 1분기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권가는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중장기 관점에 접근을 권합니다. 정해창 대신 증권연구원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까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지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한 만큼 조정 국면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12월 말 결제 수요 이후 단기 자금 시장 스트레스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봐야겠네요.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수요일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매파적 기조를 시사한 만큼 부동산과 성장률 전망 관련 메시지가 원화 안정과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요일 28일은 미국 추수감사절로 미국 증시가 휴장합니다.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마감하죠. 연말 쇼핑 시즌도 주목할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소비 증가를 전망했지만 일부 서베이는 소비 둔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홈디포, 타겟, 로우스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부담을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K샵 이코노미, 즉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 변수는 무엇이 될까요? 12월 9일에서 10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다음 큰 이벤트입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연준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12월 16일로 연기된 11월 고용보고서 발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시장이 단기 유동성 속도 조절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기대가 조정받는 국면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첫째,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둘째,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에 집중하며, 셋째,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경우 주가는 조정받고 있지만 펀더멘털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복잡했던 시장 상황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